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인 반면에 다음 분기부터서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에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지난번 차관급 회담이라던가 아니면은 G20 정상회담과 달리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 인하라던가 여러 가지 카드를 교환하면서 서로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증시도 여기서 뭔가 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투자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면서 설날 이후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상황은 어제 영상에 미리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평일에 언급했던 종목들은 오늘 전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북주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제약주 그런 거는 이 앞에 강좌를 다 참고해 주시고 이걸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77, 시가도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이거 좀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고위급 회담 성명물 발표라던가 뭔가 결과 나오면서 여기 뚫러 가느냐 했더니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아마존의 실적 둔화, 실적 둔화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이번 분기 아니 4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어요. 어제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다. 왜냐?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파로 고용지표 부진이라던가 수출 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악재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서는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없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간에부터 급락을 했었고 장이 열리고 시간의 단일가랑 똑같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기술주도 전체적으로 다 주춤주춤 거렸고, 물론 그 종목들은 다 나스닥 종목들이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1%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도 막판에 좀 밀렸어요. 역시 금요일은 이 차익 실현에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2% 가까이 올랐는데 다시 55불이 됐죠. 지금 자꾸 50불 초반에서 55불 이 사이를 와리가리 치고 있어요. 근데 55불은 뚫지를 못하고 있네요. 환율은 이제 1120까지 올라왔는데 환율이 다음 주에 다시 112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느냐 마느냐 이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1022 초반이라던가 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1130 이상에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물론 요즘엔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1130을 딱 터치하니까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나오다가 장중에 다시 환율이 내리니까 그때부터 딱 다시 사길래 환율도 역시 무시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해요. 특히 엔화 같은 경우에는 900원대로 지금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이게 안전자산 중에서 하나가 엔화랑 금인데 엔화가 요즘 안 내리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똑같이 상승을 했죠. 0.25까지 상승을 하다가 마감은 0.25로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이 좀 부진을 했어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내렸지만 애플이라던가 다른 기술주가 조금 올랐어요. 자, 특히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한테는 정말 좋은 이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월요일날 장이 안 열려요. 그리고 화요일도 안 열리고 수요일도 안 열리고 반대로 쟤네가 올랐던 게 3일 동안 다 빠져버리면은 저 올랐던 거를 반영 하나도 못 받고 우리는 빠지는 거에 반영받을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0.19, 0.20 정도 거의 올랐죠. 외국인이 샀고 개인은 선물에서도 팔고 기관도 선물에서 팔고
매도세가 보이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 저만큼 샀으니까 목요일날 장이 좋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추석 전에도 외국인은 선물해서 매수였습니다. 그리고 막 8월달이라던가 9월달 계속 순매수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외국인 이렇게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망할 국민연금이 그때 팔아서 망했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줬죠. 국민연금이 자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어서 파는 건 되는데 사는 게 안 돼가지고 계속 매도를 했죠. 어떻게 한 번도 안 사,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거.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2350 이상, 아니 2400, 2500도 다시 한번 찍으러 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 10월 1일 날까지 9월 달부터서 10월 달까지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했었어요, 지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뚝갑 패로 갔었죠. 그런 것처럼 아니 연기금만 제대로 좀 해줬어도 그때 펌핑 받아가지고 우리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나쁜 놈들 때문에 망했죠. 아무튼 자, 외국인이 그때도 샀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풀매수를 했는데 얘네가 10월달 들어서 4조 참치처럼 4조 원을 일주일 동안 계속 팔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팔다가 이제 돈이 좀 들어왔죠. 이제 돈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지수가 위로 올라가나 지금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딱 지수도 2200에서 딱 맞춰놓고 그리고 야간 선물까지 사놔서 지금 나쁜 거는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게 뭐죠? 2월 1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 왜? 올빼미 공시를 하고 튄 거니까.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를 맨 마지막 날에 하는 날, 그리고 이렇게 설날이라던가 연휴 바로 전날에 하는 날, 이런 회사들이 정말 악질입니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맨날 실적 발표를 이 설날 전에 하고 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가 전화 오는 거 받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발표하고 도망가는데, 자, 어제 제가 시간 외에 다 끝나고 보니까 자화전자가 실적이 나왔어요. 자화전자가 실적이 나왔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아이고 이만큼 빠졌죠. 자, 자화전자 지난해 영업손실 77억 원 적자 전환. 반도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반도체 주들은 솔직히 기대를 안 해요. 뭐 삼성전기처럼 뭐 MLCC 쪽은 뭐 그나마 좋게 나왔어도 다음 분기 실적 좀 어둡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을 보시면은 봐봐요. 자화전자는 그냥 작년에 죽을 썼습니다. 기대되는 것도 앞으로 뭐 별로 없고. 그래서 저렇게 실적 둔화가 나오고 뭐 시간에서 3% 정도 빠졌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어가 아니라 시간에서 여러분 거래량 자체가 없어서 사줄 사람이 없어서 이거밖에 안 빠진 거지 장 개장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에 하한가를 간 파미셀을 봅시다. 저는 얘가 어닝 쇼크가 나와서 이만큼 빠진가 했어요.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어닝 쇼크보다는 보통 뭐 임상 허가 취소라던가 실험 실패 뭐 이런 걸로 하한가를 가는데 얘가 이렇게 시간 외에서 6시 2분 원래 6시에 끝나는데 이게 거래가 너무 활발하고 밑에서 VI가 딱 걸릴 경우에는 2분 정도, 아니 3분까지, 최대 3분까지 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에 하한가를 가길래 실적 발표라던가 뭔가 있나? 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찌라시 하나가 떴어요. 뭐냐? 얘네 이번에 뭐 줄기세포 실험인가 뭔가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줄기세포 치료제가 그게 뭐 허가가 취소될 거라는 찌라시 한 방에 이렇게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찌라시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찌라시가 그냥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계속 후속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인 것 같네요. 그래서 파미셀 얘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얘로 수익 본 적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 좀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찌라시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찌라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 얼마 전에 계속 얘기했죠. 아니 우리나라는 진짜 작전 천국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슈 똑같은 걸로 계속 빼먹는데 어제는 제가 진짜 막 대우조선 해양이라던가 아니면은 조선주 보고 얘네들 봐라 얘네 맨날 이런다고
얘네 맨날 4분기하고 그 다음에 1분기 시작하기 전에는 조선주 훈풍, 뭐 봄바람 분다, 뭐 수주 앞으로도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꼬시고 기사 써놓고 뭐 유상증자 때리거나 아니면은 분식에게 이슈 갖다 빼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파미셀도 저러는 거 보니까 우리 증시 진짜 나쁜 놈들 뭔가 좀 찜찜했던 거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제가 손을 안 대는데 쟤 또 저러네요. 아니 그리고 매번 뭐 조선주 저런 애들 유상증자 할지 안 할지 막 그런 거 잘 확인하라고 얘네는 맨날 한다고 했는데 여기 댓글로 누가 적어주셨네요.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 공시 떴습니다. 다들 유증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니 여러분 이 유상증자가 정말 웃기는 유상증자를 해놨어요. 여기서 21%가 떴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갭이 22% 정도 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호재죠. 호재. 그런데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전혀 호재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얘는 21%까지 갭을 띄워놓고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또 급락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어쩐지 얘는 이 무역전쟁 할 때 계속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업이 진짜 잘 나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냐, 조선업 다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묵음 휴가 받아가지고 맨날 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나는 주변에 지인분들이 이 부산에 있어서 조선업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진해운도 상폐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도 한진해운 다니는 사람이 맨날 배드민턴 치고 놀고 있길래 저렇게 놀고 있는 거 보면은 걔네는 지금 일거리도 없고 좀 회사 경영이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조선업이 뭐 수주 해봤자 좀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맨날 회계 3, 4분기 회계 문제 그거 갖다 뻥 터지거나 아니면 유증하거나 둘 중 하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상증자가 터졌죠. 이거 공시가 완전 개판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 언제까지 납입을 하는지 날짜도 안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 뭐야 이거. 지금 가격과 비교를 해봐요. 이 가격인데 여러분. 지금 유증 가격 깨졌죠. 옛날에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때 썼던 방법인데 유상증자 가격 그 가격을 높여놔가지고 유상증자가 이 가격이니까 이거보다는 높게 항상 유지를 해주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고 그 다음에 확 빼버리는 거. 정말 양아치들이 하는 짓인데 그게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저 공시만 보고 사람들이 35,000원 지지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납입일이라던가 어디 납입하는지라던가 뭐 일반적인 공시랑 좀 다르게 다 공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허술하죠. 문서 자체가. 그리고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하한가 때려 맞은 거랑 똑같죠. 21%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여기서 7% 아니 8% 정도 빠졌으면은 딱 하한가 잡으신 분이죠. 연중 최고치에서 잡은 거예요. 연중 최고치. 이번 연도. 진짜 조선주는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화 안 내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들은 뭐다? 자기가 매매를 안 하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를 따라오시거나 자기의 리딩을 들으면은 여기서 손실 보신 거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딴 개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유상증자 하면은 아니 공매도 못 치게 한다고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안 되게 안 됐나? 아니 유상증자 딱 할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던가 뭐 이런 거 지정해가지고 유상증자가 발생한 날에는 공매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니 유상증자 발생한 날에 이렇게 공매도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쳐졌네요. 참 저런 거 보면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본 게 있는데 한 이틀 전에 제가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넥슨GT 그 다음에 넷마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카카오가 이제 넥슨 인수전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넷마블이 넥슨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 하지만 얘네는 인수하면은 악재라고. 왜냐? 넷마블 시총 8조, 카카오 시총 8조. 못 사요. 지금 망치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넥슨은 못 사요. 최대 13조까지 제의를 하고 있어요. 넥슨 인수하는데.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사나 해서 뭐 해외 사모펀드하고 껴가지고 얘네를 인수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1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넷마블이 지금 텐센트 지분이 17%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6.7% 정도.
그래서 지금 텐센트가 넷마블이 아니라 넥슨을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게임 규제라던가 게임 산업을 되게 안 좋게 평가하고 있고 그쪽을 지금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게임 심의도 허가 안 해주고 당분간 막아버리고 서비스도 중지시키고 몇몇 게임은. 그래서 지금 넥슨을 예전 같으면은 텐센트가 맘대로 그냥 확 사버리겠죠. 사버릴 수도 있는 게 막 옛날에는 트랜스포머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5 보면 계속 중국만 나오잖아요. 왜? 중국이 돈을 대줬으니까 상하이에서 막 로봇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것처럼 그때는 게임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중국 지원 받은 영화 중에서 그렇게 뭐 나오는 영화 별로 없어요. 중국색이 강한 영화도 별로 없어졌고 이제 뭐 투자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넥슨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은 우회상장처럼 이 카카오하고 넷마블을 이용해서 뒤에서 텐센트가 돈 대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뇌피셜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하고 막 반반씩 사는 거야. 마치 쌍쌍바처럼. 얘네는 던전 앤 파이터 쪽, 아니면 얘네는 뭐 메이플 스토리 쪽, 매출 큰 거 이렇게 팀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공동 인수 이런 식으로 좀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처럼 비선실세, 텐센트, 중국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요.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무슨 자기네들보다 시총이 큰 주식을 어떻게 저걸 사냐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같아요. 넷마블이라던가 카카오 솔직히 넥슨이 인수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나오겠습니까? 뭐 로엔이라던가 뭐 멜론 같은 경우는 인수 자금도 한 1조, 2조 막 그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 이거는 지네들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넷마블이라던가 카카오한테 인수를 넥슨이 당해도 별로 그렇게 호재가 아니에요. 차라리 텐센트라던가 뭐 거대 기업이 먹었다 나오면은 이 주식이 비싸게 팔릴 수 있구나 뭐 그런 기대감에 넥슨 GT라던가 넷게임즈 뭐 이런 주식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넥슨 GT 뭐 이렇게 오르겠죠. 근데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인수한다 그 뉴스가 나오니까 이만큼 한번 갭이 떴었잖아요. 물론 바로 빠졌었지만 그건 뭐냐,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인수하니까 그만큼 기대감에 들어왔지만 카카오라던가 넷마블이 산다고 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윈윈 하려면은 물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윈윈 하려면은 뭐 카카오도 넥슨을 사면 안 돼요. 카카오 주주분들은. 그리고 넷마블도 넥슨을 사면 안 됩니다. 왜? 지출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다음 분기 영업 실적 얼마나 적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자, 그리고 카드주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호가창이라던가 뭐 이렇게 매수 주체 보시면 여기 막 외국인이 이렇게 있어도 이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은 이거 별로 거래량 자체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에요. 예전에 근데 삼성카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올랐었다가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카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뭐 카드 수수료 인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카드 수수료 인하 뉴스가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실을 보는 업체들은 어디냐? 카드 가맹점이라던가 카드 회사죠. 그리고 카드 회사들은 지금 신용카드 혜택을 많이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뭐 무이자 할부를 없애버린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올해부터서 이상하게 카드사에서 이게 스팸인지 아니면은 낚시인지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팸하니까 스팸이 먹고 싶네. 아무튼 전 카드사에서 전화 오더니 갑자기 국세청에서 소득을 증명해달래요. 당신이 지금 몇 년째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카드 회사를 쓰고 있는데 할부를 하시면은 당신이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소득을 증빙해달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이니까 따로 소득을 증빙하거나 신고를 안 해요. 세금은 오지게 많이 내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카드사에서 혜택을 줄이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 얘네가 혜택을 줄이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안 잡히는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전화를 준 건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지금 소득을 증명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그런데 카드 쓰면서 그 다 일시불로 결제했지 거의 무이자 할부나 할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막 12월 달엔 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제가 막 차가 퍼져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길래 처음으로 한번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해봤는데 그거 잡히고 난 다음에 이 카드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보이스 피싱일 수도 있어요. 자다 받아서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카드사가 혜택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카드 수수료도 인하가 되면 얘네한테는 영업에 타격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스 나온 다음에도 이미 한번 이렇게 쫙 내렸었는데 지금 요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물론 지금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타격이 없어도 1분기엔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2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기간이에요. 실적 발표 기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실적 좋은 주식 찾아가지고 실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당과도 통화를 하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그 회사에 전화하라고. 저는 뭐 중공업 관련주에다가 다 전화해보고 이런 일반 짜잘한 회사도 다 전화해봐요. 지금 실적 발표가 언제입니까? 뭐합니까? 막 다 이야기를 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이라던가 한 달간의 스케줄 다 하고 그 실적 언제 나오나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자, 연중 최저가 간 주식 중에 하나가 이마트입니다. 원래 이마트라던가 뭐 롯데 쇼핑, 뭐 쇼핑 관련주는 구정 때 가장 많이 주가가 오릅니다. 왜? 실적 기대감. 그리고 뭐 포장지는 왜 오르죠? 자, 얘네가 배달을 할 때 뭘로 포장해서 갑니다. 박스로 포장을 하잖아요. 뭐 선물 세트도 박스가 들어가고 박스라던가 제지주가 상당히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즌에만. 추석 전이라던가 구정 전. 근데 얘네가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마트 매출이 어떻게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20.9% 감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도 취업률 사상 최악, 그리고 고용률 사상 최악,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타격받는 게 뭡니까? 당연히 소비죠. 그래서 구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마트가 실적 부진으로 내렸습니다. 뭐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로 내렸죠. 같이 이어지는 유통주니까. 자, 그리고 이틀째 상한가를 가고 있는 용평 리조트. 이게 왜 올랐나? 뭐 용평 리조트 뭐 스키장이 붐이라도 불렀나? 아니 매출이 잘 나왔나? 뭐 그런 거 탁 살펴봤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통일교에서 이제 뭐 북한 관련 사업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북한 관광 사업을 뭐 추진할 것이다. 한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떴는데 얘는 옛날에 상장하자마자 이현상인가 갔었어요. 이현상. 내가 얘를 봤을 때가 언제지? 얘는 그냥 이런 테마 갖다가 한번 쭉 올리고 그 다음에 그냥 쫙 빼버렸죠. 여기에서 1, 2 이현상 갔다가 바로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7,000원까지 가서 반토막을 내버렸는데 주식이 이렇게 무서워요. 주식을 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나기.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매출도 늘고 있지 않고 그냥 소소한 기업이에요. 매출이 변동이 없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이슈로만 움직이고 이 이슈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 팔아먹었죠. 물론 얘는 검은 머리입니다. 자, 얘가 이제 또 설날 끝난 다음에 저 이슈에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고 이 위에 물려있는 원혼들을 다 제거하면서 성불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대북주 가시신 분들은 뭐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축사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설날에 우리 북한과 경제 활동을 하는 것만이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릴 기업입니다. 뭐 방법입니다. 뭐 이러면서 또 나오길 바라고 그거 나오면은 순간에 또 설날 끝나자마자 지난번처럼 들어간 다음에 때려 맞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한진칼이라던가 대한항공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보시면은 그 뉴스에 반대로 내렸고 한진칼은 또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진칼은 참여한다고 해서 2% 정도 올랐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죠. 이렇게 해서 막 쭉 올라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 뉴스를 띄우고 연기금 새끼들은 계속 팔고 있죠. 경영을 참여한다는데 왜 주식을 팔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면 여기 있죠. 기관 참여자가 이제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기업이 있으면 집사처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삼성물산이라던가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그냥 거수자 역할만 했다면은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쉽게 말하면은 뭐 경영 참여를 위해서 뭐 주주 활성화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좀 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주주 활성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뭐 사업에도 관여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기업의 경영 참여를 해서 뭐 주주 이익을 확대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우리 연금을 이용해가지고 주주권이 아니라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기업이나 뭐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든 거예요. 뭐 하이닉스가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구미 가보신 분 있나요? 맨날 이 버킷 챌린지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한다고 최태원 회장 믿습니다 하면서 구미에 지금 하이닉스가 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계속 와달라고 해요. 구미로 오세요 하면서. 하이닉스 구미 유치 전략회의. 중요한 건 구미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이닉스는 단 한 번도 구미에 내려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뭐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별쇼를 다 하고 있어요. 구미 유치 300도민과 함께 합니다. 맨날 길거리에 이렇게 막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에 와야 된다. 자꾸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취지는 좋죠. 지역 경제 문화 발전도 되고 그쪽에 이제 사람들도 유입되면은 뭐 그쪽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철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도 더 노선이 늘어나거나 뭔가 좀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사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회사 가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자한테도 퇴직금 말고도 계속 돈을 주면서 이제 반도체 기술 유출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속 다른 데로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중국에서 자꾸 기술 유출하려고 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 퇴직자들 특히 반도체 부분 그 사람들한테 접촉해가지고 자꾸 인력을 빼가니까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돈을 계속 연금처럼 지불을 해가지고 뭐 그런데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고위 기술자라던가 이렇게 연봉이 높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이라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밀집되어 있고 그분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절대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구미가 어디예요? 엄청 멀잖아요.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구미로 뭐 이거 반도체 기술 공장 이전하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로 반도체 인재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저 참고로 공기업을 나왔는데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서울대를 다니신 분들, 서울대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던가 학력 높고 뭐 회계사 자격증 있고 뭐 그러신 분들 다 그만뒀어요.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자, 참고로 지금 국민연금도 인재들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나주로 이사한 다음에 인재를 지금 모집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서치 조사라던가 실제 레포트가 나왔어요. 3년간 22%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데로 빼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 지금 뭐 지방 인재를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북대하고 부산대가 있으면은 학위를 동일시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대는 어떻게든 여길 나오든 내신 등급에 상관없이 거기를 나오면은 한 군데로 통일시키는 지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를 뭐 통합해가지고 학위를 하나로 일치하자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내용은 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수능 점수도 내가 잘 봐가지고 이쪽 들어왔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랑 동일시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저기 명문대 나오고 저기 정말 인재 있는 애들이랑 여기 지방에 고수하고 지방에서 이제 나온 이 학생들이랑 싸우면 이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술 쪽이나 그쪽은. 그래가지고 인재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구미에 절대 안 간다. 구미행은 안 한다라고 계속 정부에다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지방경제 육성해줘 하면서 막 자꾸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일반 기업이니까 얘네가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민연금 스튜디오스 10코드라던가 저런 거를 발동해가지고 하면은 하이닉스 지분을 국민연금이 10.6%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금투라던가 다른 애들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주주권 행사로 당신네들이 저쪽 지방으로 내려가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사람이 뭐 삼성전자를 가거나 아니면은 중국으로 가버리거나 인재들이 다 유출되고 결국에는 회사 주가가 내려가고 하이닉스 주주인 여러분들은 손실 보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국가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들을 이렇게 경영 참여까지 이제 간섭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뭐 원전을 없앤다, 뭐라 한다 하는데, 뭐 원전 관련주 산 사람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 주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잘 나가다가 원전 뭐 철회하고 뭐하고 하니까 나가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 가고 영국 가가지고 반드시 원전 수주 따온다 했는데, 아랍이라던가 영국 그런 애들이 아니 니네 나라 무슨 원전을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뭐 개뿔 같은 소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나가리 되니까 뭐 2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10,000원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막 이런 거 막 관여하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화가 나고 열받아요. 아니 당장 국민연금에 삼성전자 제일모직 합병 찬성할 때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입김 넣어주고 그러니까 바로 찬성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행동주의 펀드라던가 엘리엇이라던가 이런데 경영 참여하고 막 이런 행사라던가 막 그런 거 했잖아요. 헤지 펀드들이 주주 가치 제고해달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 합병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뭐하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완전 개판 나고 잠깐 주가 올랐을 때 얘네들 다 먹튀하고 튀었단 말이에요. 과거 사례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례가 나올 게 많지 좋은 사례가 나오기 솔직히 전 힘들다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쟁 사회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쟁 사회는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하는 여러분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내가 주식을 여기서 사는 입장이면은 누군가는 이쪽에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받고, 내가 여기서 물려 있으면은 그 사람은 손실을 받고, 누군가는 수익을 받고,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에요. 주식도 경쟁이고 다 그런데 경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더전비지온이라는 이 소프트 업체를 한번 봅시다. 옛날에 알파고라던가 뭐 그런 거 유행할 때 살짝 올랐던 애고, 상반기라던가 뭐 그럴 때까지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상반기 이때도 좀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가가 떡락하고 있죠. 지수가 2,500 올라가는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4분기 실적 둔화, 뭐 그 이야기에 지금 이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거래량까지 이만큼 터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기관이 오지게 팝니다. 기관이 오지게 팔아.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팔길래 야씨 이거 무서운 연기금. 연기금이 한번 던지면 진짜 무섭게 던지거든요. 박찬호보다 더 무섭게 던져가지고 이만큼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4.6%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도 올랐으니까 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보다 가이던스를 더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솔직히 네트워크 보안이라던가 뭐 클라우드 이쪽 사업은 그렇게 진정성이 없죠. 옛날 같은 경우에 뭐 구글 클라우드라던가 알파고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주목받아서 올랐는데 요즘에는 딱히 뭐 주목받고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잘 나가는 사업 하면서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뭐 산업 육성이라던가 뭐 보안 육성에 힘쓴다 뭐 그런 뉴스 나왔을 때는 주가가 6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원대 반토막 나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주식 같은 게. 그래서 주식의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은 계속 빠져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잠깐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자, 잠깐 제가 이번에 찍은 광고를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식을 하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황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황을 매일매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해외 시황을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자, 제가 한번 직접 해외 시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먼저 확인하고 환율을 먼저 확인하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옆에 탭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고, 원자재를 보려고 해도 이렇게 다음 탭으로 넘어가야 되고, 일일이 다 하나씩 클릭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을 하시려면은 직접 일일이 검색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텝스라는 어플입니다. 스텝스는 다양한 투자 정보 탐색에 드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글로벌 13개국 11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스텝스가 유일합니다.
스텝스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구글 스토어에서 스텝스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스텝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는 빅데이터가 찾은 나에게 맞는 종목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체크 포인트는 이 주식의 적정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MTS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별 내용이 안 적혀 있는 반면에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정말 보기 쉽게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옆에 있는 뉴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공시와 뉴스를 따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은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공시를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휴장일입니다. 미국이 휴장일일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휴장일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스 2.0만 있으면은 미국의 휴장일을 따로 검색하지 않고 자동 알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서 휴장일을 한번 확인해 보죠. 휴장일을 선택하시면은 미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등의 세계 여러 나라의 휴장일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 미국의 고용지표 등 글로벌 경제지표를 알려드리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스 알람을 사용하시면은 스텝스가 찾은 종목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텝스 홈페이지와 스텝스 어플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외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스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수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를 클릭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화면에서 오른쪽에 별 모양 마크를 클릭하시면은 즐겨찾기 와치리스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한번 똑같이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방법을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왓첼리스트를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공유한 왓첼리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담기 버튼만 누르면은 환율이라던가 지수를 따로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이 한 큐에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왓첼리스트를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텝스는 모의 투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직접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주문 접수 완료. 모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 개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스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건 이겁니다. 보통 다른 MTS 같은 경우에는 6호가라던가 8호가 보기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10호가 보기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넓은 화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매할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매매할 때도 저는 스텝스를 항상 켜놓고 시황을 확인하면서 직접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텝스 어플을 이용하여 편안한 주식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하나투자증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광고 잘 보셨나요? 자, 그리고 2월 증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월 4일부터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날이죠? 예, 설날입니다. 지금이죠. 자, 3일 동안 아무 일이 안 벌어지길 바랍시다. 세계 증시에서. 그리고 2월 24일 발렌타인데이 면서도 옵션 만기일. 나한테는 초콜릿을 줄 여자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슬픈데. 아무튼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증시 개장하고 이렇게 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빠진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만기일이라서 또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는데 과연 설날 끝나고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진짜 7, 8일까지 좀 좋은 모습이 보여주면은 여기도 좀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뚝딱 패버리면 하방으로 자꾸 촥 그런 안 좋은 생각은 좀 실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마감일 2월 15일. 자, 2월 15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아요.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니까. 그리고 2월 18일은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은 삼성전자 갤럭시 S10이 공개가 되죠. 그리고 휴대폰 관련주가 어떻게 변할까 잘 보세요. 그리고 2월 28일 날은 금통위원회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가 나와요. 아마 안 할걸요. 미국이 안 하니까. 자, 그리고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다고 했죠. 아마 다음 주에 장소하고 날짜 나온다는데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또 한대요. 자, 다음은 LG U+를 한번 살펴보죠. LG U+는 실적 둔화도 있지만 얘는 화웨이 문제도 있죠. 자, LG U+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쓰지 말자는 화웨이 제품을 유일하게 쓰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아니, 한국에서는 아마 U+ 빼고 지금 쓰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5G 산업에 이제 또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다 뭐 레포트가 나오면서 기관 외인 다 팔아먹고 지금 빠졌죠. 무역 전쟁 할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얘는 진짜 한 번 빠지면 멈출 수 없어. 프링글스처럼 쫙 빠집니다. 얘를 매매해봐서 알아요.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5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U+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지만 실적도 안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데 이 화웨이 장비를 왜 안 버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5G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화웨이를 버릴 수 있는데 얘는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네요. 대만에서도 보이콧을 한다는데 아휴. 그래서 저런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 좀 이거 같다 공매도 칠 것 같다 딱 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익절해 주는 게 나아요. 저는 여기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저 화웨이를 얘네가 계속 쓰고 가네요. 얘네 이거 갖다 뺄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그거 갖다 빼고 있으니까 진짜 한국 증시라는 게 악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공매도 쳐야지. 이러려고 뉴스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올랐길래 이게 왜 올랐을까 딱 보니까 닌텐도에서 뭐 마리오 카트는 아니어도 뭐 마리오 모바일 출시를 한다고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옛날에 포켓몬고 아시죠? 닌텐도에서는 포켓몬고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거 갖다가 되게 많은 종목들이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 하면서. 근데 그 뉴스가 끝난 다음에 확 빠진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가 이거 갖다가 뭐 상한가도 못 말고 이 정도만 살짝 떴는데 얘는 맨날 요런 식이었어요. 뉴스가 한번 딱 뜬 다음에 그 다음날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촥 빠진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날도 그랬고 이날도 딱 빠졌다가 물론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뭐 뉴스가 뜬 다음에 그 다음날 좀 빌빌빌빌빌빌 지지부진 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그랬고 자 여기 있던가 7% 올랐다가 딱 비슷하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차트도 거래량도 아니라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번 분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세요. 아마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뉴스는 나왔는데 글쎄요. 그리고 얘의 문제점이 여러분 딱 봐도 아시죠? 뭐 호가창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이거 1억 사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 거래량이 이렇게 있어도 위에서 엄청나게 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못 팔아요, 못 팔아. 이거 밑에 보이죠? 한 주, 두 주, 세 주. 내가 1억 원치만 사도 이거 못 팔아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 뭐 평소 거래량이나 아니면 호가창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위에다가 걸어서 팔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누가 설날 전에 위에다 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개미들이 먹을 수 있을 때는 이럴 때밖에 없다면서 뭐 정치 테마주로 언급하고 뭐 북한 관련주로 언급하고 그러는데 자, SG 충방이나 이런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수 씨 구속된 다음에 이렇게 빠졌죠. 잠깐 올랐다 이렇게 빠졌죠. 뭐 유시민 씨가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잖아. 얘네 이렇게 한 다음에 뉴스 띄워놓고 지네가 팔아먹는다니까요. 이거는 뭐 유시민 씨가 아니라 뭐 이낙연 씨 뭐 관련주인데 똑같아요. 지금 뭐 정치 테마주는 시들시들하죠. 왜? 일반적인 주식이 갈 때는 정치 테마주가 별로 안 가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라고 해야지? 개미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냐. 조심해서 좋은 것도 좋지만 먹을 땐 먹어야 된다. 그거 다 여러분 꼬시기예요. 그런 거 알바 선동입니다.
뭐 이렇게 정치 테마주라던가 이쪽으로 막 하면서 꼬시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작업하는 애들이 그런 댓글 달아놓은 겁니다. 자, 지금이 2월 초인데 1월 말 되면은 뭐 월말 결산하면서 커뮤니티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계좌 같은 거 올라요.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엔 장이 별로 나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월말 결산 오지게 많이 합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 별로 있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뭐 올리신 분들 중에서 착 자세히 보면은 지난번에 깡통을 차가지고 뭐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했는데 다시 또 기어 나오셨어. 지금 전재산 300만원, 200만원 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하면서 또 기어 나오셨더군요.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식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장이 좋아지니까 뒤로 빠꾸 해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다시 똑같아져요. 장이 좋을 땐 좀 수익 났다가 장이 안 좋아져서 또 망합니다. 왜? 장이 안 좋을 때 이미 한번 망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빚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갚아야 될 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생활비가 없어. 그러면은 또 다시 계속 매매를 많이 하다가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손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밑으로 빠져요. 근데 지금 전 재산이 3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더 벌겠어요. 뭐 여기서 1000만 원 번다 해도 다시 하락장 되면 이거 다시 다 날릴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빚이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떠나가지고 안 돌아와야 돼요. 왜 자꾸 장이 좀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뒤로 돌아와가지고 하고 아이디도 없앴다가 뭐 탈퇴했다가 막 다시 복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 계좌 결산하면서 올리면서 나는 다시 희망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느껴봅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희망 못 잡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이 급등주라던가 아니면 뭐 남북경협주라던가 아까 뭐 정치 테마주 그런 걸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되게 크게 나와서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 앞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주식을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뭐 제4이동통신, 세종텔레콤이라던가 뭐 지금은 상폐된 종목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를 사는 거야. 그런 거 사면서 아니 그런 거 하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은 절대 돈을 안 잃는데요. 왜 안 잃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제4이동통신 주를 샀는데 한 개만 산 게 아니라 자기는 분산 투자를 한대요. 여기는 세종텔레콤, 여기는 퀸턴모바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무슨 이렇게 주식이 있으면은 이거 두 개를 샀대요. 두 개. 하나는 아예 나가리들 주식이고 하나는 여기 세종텔레콤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이쪽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대요. 이 둘이서 경쟁을 하는데 자기는 이 주식을 다 샀대요. 그래서 결과가 발표되면은 얘는 점상을 가서 올라갈 것이고 얘는 하한가를 걸 것이래요. 그래서 얘가 하한가 가면은 얘를 하한가에 팔아버린대요. 그리고 얘는 상한가를 한 두세 번 가면서 랠리가 펼쳐질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다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길래 그거 듣고 야, 이 사람 주식 오래 못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다? 그냥 제4이동 통신 자체를 안 한대요. 정부에서. 근데 그게 지금 한 3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2014년도에도 나왔고 2012년도에도 나왔고 2018년도에도 나왔고 맨날 정부에서 그 찌라시 하나 갖다가 계속 사업성 검토한다 뭐 한다 했는데 결국 사업성 없음을 안 하는데 그 찌라시 그 예전 과거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안 걸리고 안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에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그 생각에 그분 자살하셨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그분 집이에요. 우리 앞집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119가 신고 들어와가지고 무전 치면서 지금 뭐 문 부시고 돌입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문 부신 거잖아요. 이거 문 부신 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결과 나온 다음에. 아, 왜 저렇게 미련하게 주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깡통 찬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다시 일어서서 올라온 사람들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뭐 영웅담처럼 인터넷에다가 나는 깡통 찼는데 이쪽에 막 올라왔습니다. 그 글 보면서 자의하면서 자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끼리 계속 경쟁해서 누군가 한 명은 살아남아도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된다는 거. 그 패자가 근데 내가 되지 않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난 진짜 뭐 월말 결산 전 그런 거 제일로 싫어합니다. 왜 월말 결산 자체가 그냥 돈자랑이잖아요. 그거 뭐 거기 뭐 차트라던가 아니면 뭐 매매했던 내역이 나와 있나? 거기에서 뭐 자기가 뭐 이런 이유로 매매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타점을 잡았습니다. 뭐 공부할 거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나 얼마 벌었다 그냥 자랑하는 거 자체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말 결산이라던가 이런 거 안 해요. 아, 그래도 저는 유튜브에다가 뭐 계좌 다 까고 그랬었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그거였어요. 처음에 월말 결산 안 한다고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놈이
매번 일지하고 이거 금액을 올리는데 왜 월말 결산 안 하냐고, 너 월말 마이너스지 뭐 한번 인증해봐 하면서 영상으로 인증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거 좀 시작하게 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저 수익금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하단 말이에요. 싫어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만큼 벌어야지 뭐 해야지 쓸데없는 희망 갖고 주식하다 망하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댓글이나 그런 거 보고 흥분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막 급등주를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럴 때 먹어야 된다. 그분도 그랬단 말이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냐고.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뭐 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주식으로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거 하고, 그런 거에서 한번 크게 먹고 그 다음에 크게 날리고 반복되고 결국 깡통 차고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주식에도 꾸준한 수익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지 한번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영상 있잖아요. 급등주 테마주에 들어간 이 이야기 보시면은 이분들 보세요. 여러분, 혜태제가 식품이야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2번 먹고 2억 벌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돈을 싹 다 날려버렸어. 싹 다 날려버렸어. 그 다음에 들어간 종목이 수산중공업 들어가가지고 싹 다 날렸는데, 야, 2억을 벌어가지고 저걸 출금해가지고 매일 썼어도 돈을 다 못 썼을 텐데, 아이고, 그걸 싹 다 날리고 마이너스 찍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욕심을 줄여야 돼요. 벌었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춘다니까요. 한번 크게 먹으면 계속 저런 것만 찾아다니고 금방 10억, 20억 모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깡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날 실적 발표하는 주식을 조심하세요. 실적 발표 마지막 날까지 실적을 발표 안 하는 회사는 대부분 실적이 안 좋습니다. 3월과 4월은 상패 시즌이라서 상패되는 주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적 발표 늦은 회사들 조심하세요. 2번, 이럴 때 크게 먹어야 된다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게 유도하는 애들 다 알바예요. 자, 주식으로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죠. 정상적인 주식으로도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보면은 정상적인 주식으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주식은 꼭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급등주 가서 바로 깡통 차고, 그게 맨날 반복돼요. 이제 설날이네요. 아, 저는 이거 만들면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더 하고 싶지만, 많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못했네요. 설날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다 잊으시고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광고도 제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식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어플 소개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스텝스 어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 밑에도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 어플도 좀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CF도 찍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